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세븐틴, 세븐틴스 헤븐, 선주문, K-팝 신기록.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팀장님 전공 분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엔터사가 아티스트들의 좀 거취 때문인지 사실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든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아무래도 엔터사 같은 경우는 주요 아티스트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그러니까 그 IP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실적이 매우 갈리다 보니까 어떤 아티스트가 어떤 앨범을 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3분기도 좀 잠잠했지만 4분기부터는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좀 일면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세븐틴이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 관련했을 때 선 주문량이 K-팝 신기록을 기록을 했고요. 앨범량으로만 치면 520만 장입니다.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니 10집이 원래는 신기록이었는데 그 수준을 약 10% 넘게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좀 돌려보다가 갑자기 이제 세븐틴을 검색을 해서 그런지 세븐틴 신곡 내용이 좀 뜨더라고요. 유튜브에 6시에 딱 맞춰서 봤더니 그때 세븐틴 신곡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로 온 사람들이 약 23만 명 수준. 그만큼 근데 이제 앨범이 나오고 신곡이 나오면 멜론이라든지 유튜브 뮤직을 통해서 충분히 들을 수도 있는데 굳이 유튜브에 가서 뮤직비디오를 보기 위해서 달려든 사람이 23만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븐틴의 코어 팬이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 주문량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경신을 해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커리어 하이를 계속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븐틴 쪽에서 좀 확인이 안 된 내용이긴 한데 조금 더 확인이 더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중국 쪽에서의 공구 물량이 약 100만 장 정도 빠졌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선 주문량 중국 쪽에서의 물량이 조금 빠졌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선 주문량을 계속해서 경신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세븐틴의 인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앨범 판매량이 엔터사의 주요 매출원이다 보니까 앨범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BTS의 전성기를 뛰어넘는 앨범 판매량. 실제로 그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앨범 판매량을 봤을 때 BTS의 전성기를 조금 능가하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앨범 판매량으로 인해서 보다 더 많은 앨범이 판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번엔 세븐틴을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 데뷔를 하는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 추이를 보면 100만 장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초동 판매량이 100만 장을 돌파를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100만 장을 돌파를 하는 사례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수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하고요.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팬들의 입장에서 앨범을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공구를 한다든지 초동 판매량이 얼마나 나온지 수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만큼 팬덤을 증명하는 수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주요 아이돌 앨범당 100만 장 판매 돌파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되는데 좀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이쪽에 치우쳐진 기업 그 아티스트는 연차가 오래된 2010년 후반대에 데뷔를 한 얼굴을 보니 모르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치이신 것 같은데 그 레드벨벳, 트와이스 거의 10년 차 가까이 된 친구들이고, 그런데 라이즈,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브 최근 1년, 2년 이내에 데뷔를 한 아이돌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최근에 데뷔하는 친구들의 앨범 판매량을 보면 100만 장을 돌파하는 시간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만큼 그러면 아티스트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엔터사의 입장에서는 좀 돈이 빨리 회수가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손익분기점을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IP를 만들어내고 배출을 하고 그리고 앨범을 만들어낼수록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연준이라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서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생각을 했더니 그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네, 저처럼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BTS 전성기를 능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백만장, 사실 우리 영화사 흥행 역시도 1,000만 관객이 동원됐다 말다 그런 헤드라인으로서 이제 흥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 투자 키워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뽑아볼까요? 아무래도 인기 아티스트 컴백 쪽으로 좀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세븐틴이 좀 컴백을 하고 그 11월 이후에 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게 되면서 주요 엔터사의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컴백을 하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수익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좀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전 JYP를 비롯해서 다른 엔터사들 줄줄이 좀 주가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실적 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와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좀 다양한 노이즈들이 있었잖아요. 블랙핑크의 재계약 이슈라든지 혹은 뭐 신인 데뷔가 조금씩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 실적 성장에 대한 우려는 3분기 실적 컨센에 대한 내용은 좀 내용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SM 같은 경우에 3분기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하이브라든지 JYP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의 눈높이가 조금 높았던 탓에 컨센을 약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여전히 엔터사의 구조적인 성장세는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IP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우려는 좀 과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엔터사를 봤을 때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은 무엇이냐. 우선 첫 번째로 아티스트 IP,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아티스트가 컴백을 하는지, 특히 인기가 많은 아티스트 그리고 앨범 판매량을 많이 내올 수 있는 아티스트, 팬덤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아티스트가 컴백을 하면 할수록 그때 신보 판매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 한번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4분기 앨범 판매 일정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엔 세븐틴이라든지 정국,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쪽에서의 예정되어 있고, JYP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키즈가 좀 굉장히 잘 나가는 편이죠. SM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와 그리고 NCT 그리고 라이즈, 레드벨벳, YG 같은 경우에는 좀 없습니다. 앨범 판매량이 좀 부재한 편이고, 신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몬스터가 데뷔 예정이 있긴 한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YG 쪽에 대한 베이비몬스터 데뷔 일정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주요 아티스트가 앨범을 판매를 하면 그 다음에 이끌어줄 IP가 무엇이 있을까, 그거에 따라서 내년 신인 그룹이 누가 데뷔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하이브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신인 모멘텀이 전부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매출을 탄탄하게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실적도 굉장히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고, 실적에 대한 성장세, 앨범 판매량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실적을 더 덧붙이기 위해서는 신인이라는 모멘텀이 하나 더 붙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신인 모멘텀이 예전에는 한 3년 이상부터 실적을
손익분기점을 넘겼어요. 아티스트를 키워내는데 돈이라든지 시간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소 3년 이상은 걸렸어야 됐는데 최근에 앨범 판매량 추이를 보면 앞서 봤다시피 초동 앨범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이미 팬덤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아티스트들의 능력도 있고 엔터사들의 마케팅 능력도 있긴 하겠지만 그 100만 장을 돌파를 하는 텀 자체가 짧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엔터사에 넘어올 수 있는 수익 자체, 그러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엔터사의 주요 IP들이 활동을 굉장히 잘 하고 있을 때 신인은 얼마나 많이 붙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여전히 신인 모멘텀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시각에서 보게 됐을 때 신인 모멘텀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비차도 그렇고 베이비 몬스터도 그렇고 하반기에 데뷔를 한다면 언제 데뷔를 할 건데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지만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데뷔를 안 하면 그래도 내년에는 한다라고 했으니까 내년에 대한 실적을 기대를 해본다면 내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요 IP, 그러니까 기존의 아티스트 그리고 신인이란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다시 한번 엔터사들 하반기에도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엔터사가 사실 시장이 막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엔터 시장 쪽도 안 좋고요. 그리고 매크로 이슈까지도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가운데 엔터사는 어떻게 좀 방어적으로 좀 더 활용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저는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기와는 상관이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덕질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컵라면을 사 먹고 삼각김밥을 사 먹더라도 내 새끼가 데뷔를 앨범을 만들면 앨범 사줘야 되고 또 포토카드 사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 경기, 특히 불안과는 관계가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향이 적은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팬덤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더 현대에 며칠 전에 이제 좀 방문을 했는데 지하 1층에 좀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많이 열려요. 그때 앨범도 많이 판매를 하는 것도 있고 포토카드라든지 다양한 굿즈들을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앨범 사기 위해서 계속 줄을 굉장히 많이 서요.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진심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세븐틴의 사례를 봤을 때 경기 침체 때문에 100만 장 공급 물량이 조금 감소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다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속 앨범의 판매량이 성장세가 나와준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팬덤 자체가 커지면 앨범 판매량도 굉장히 커지게 마련이고요. 앨범 판매량이 많아지고 코어 팬덤이 많아지게 되면 콘서트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럼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무엇이 굉장히 잘 팔리느냐? MD가 잘 팔립니다. MD, 굿즈 상품군이 굉장히 잘 팔리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영업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로고 좀 박혀 있다고 아티스트들의 색깔이 좀 있다고 굉장히 비싸집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에 대한 총이익률 자체가 30%대이다 보니까 콘서트를 진행을 활발하게 하면은 그때
매출,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티스트들이 국내에만 하는 게 아니죠. 국내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돌고 미국도 돌고 뭐 동남아 굉장히 다양하게 돌고 월드 투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매출에 대한 속도는 계속해서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엔터 산업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미국 쪽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트와이스도 있고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이쪽이 계속 북미의 문을 계속 두들기고 있는데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어요. 빌보드 200에 계속 차트를 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뭐 팬덤을 계속 확대를 하게 되면서 앨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콘서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미 음악 시장 자체가 성장률이 굉장히 커요. 물론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 미국보다는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이쪽이 매출이 더 높긴 합니다. 하지만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미를 계속 두들기는 게 이번 엔터사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내용들, 그러니까 엔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IP가 컴백을 하는 것이고 신인에 대한 모멘텀이다. 그리고 숫자는 계속해서 잘 찍히고 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데 아직까지 엔터사에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대한 모멘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엔터사에서 더 이 위치에서 컨덤 접수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되고 미국 쪽에 대한 팬덤이 더 공고해진다면 관련했을 때 엔터사 같은 경우는 더욱 더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JYP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계속 미국을 두들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걸그룹이라든지 현지 아티스트들을 계속 배출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성과들이 조금씩 가시화가 된다면 관련했을 때 산업적인 전반적인 흐름이 좀 더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면 수혜 섹터 엔터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김시은 팀장이 엔터주 지속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탑픽으로 JYP와 하이브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었는데 사실 10월 16일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엔터사 산업 분석을 통해서 JYP와 하이브를 이 원픽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JYP 같은 경우에는 뭐 모범생이라고 좋아하고 하이브도 모멘텀 있다고 좋아하는데 SM이랑 YG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리고 김시은 팀장 역시도 제외한 이유가 먼저 듣고 싶어요. 우선 YG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블랙핑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예요. 차라리 블랙핑크가 계약을 하던 안 하던 결과를 내비쳤으면 이렇게까지 제외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베이비몬스터가 데뷔하기 전까지 블랙핑크 재계약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그리고 블랙핑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YG 같은 경우에 현 시점에서 투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합니다. 3분기 앨범 판매량도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고 사상 최대 실적, 그러니까 3분기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서 SM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뭐 앞서 두 기업, 그러니까 하이브라든지 JYP에 비해서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 살짝 약하다. 그리고 대주주 관련 카카오 리스크가 있었죠.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본다면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브와 JYP 엔터 더욱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죠. 하이브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하이브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하이브도 원조 모범생이에요. 실적도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
있고 특히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비했을 때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는 좀 감소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다만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조금 하지 못했다는 점. 하지만 그 부분을 MD라든지 콘서트 쪽으로 좀 돌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뭐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이브가 기존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부진했었던 이유가 방탄소년단 군대 가면 그 매출 무엇으로 메꿀래였는데 세븐틴 혹은 뭐 르세라핌, 뉴진스 앨범 판매량으로 계속 메꾸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그 최근 한두 달 이내에 방탄소년단 친구들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대 이슈가 끝난 25년 이후부터 완전체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3분기 총 앨범 판매량이 900만 장 수준인데 관련했을 때 BTS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파랑색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구보에 대한 판매량도 있지만 솔로 판매량으로도 이미 BTS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BTS가 완전체 활동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수준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4분기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는 뭐 세븐틴도 다시 컴백을 할 예정이고 관련했을 때 주요 아티스트들도 활동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3분기 900만 장에 이어서 약 1,400만 장 이상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뭐 데이트로 좀 콘서트라든지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엮여 있다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이브 차트를 봤을 때 22만 원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두들기고 조금 반등 나고 22만 원을 닿을 때마다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라인대가 지켜주는지 여부가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이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JYP 엔터테인먼트도 살펴봐야죠. JYP 어떻게 지금 모범생으로서 두들기고 있을까요? JYP 같은 경우는 가장 모범생인 이유가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본업 자체에 굉장히 충실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약 35% 정도를 33%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다른 엔터사들의 영업이익률을 좀 보면 10%대예요. 10% 초반대인 기업도 있고 10% 후반대인 기업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수치라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보니까 굉장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3분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분기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분기 영업이익률이 살짝 조금 부서지긴 했어요.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살짝 금이 간 모습들이 나왔지만 하지만 3분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고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던 JYP의 이미지와 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JYP 엔터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컨센을 조금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 전년 동기로 좀 비교를 해본다면 계속 증가를 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매출 같은 경우에는 50%,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70% 정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계속해서 매출 영업이익단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엔터사를 이야기를 할 때 계속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게 미국에 대한 모멘텀, 미국 쪽에서의 성과가 계속 나와줄 필요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달리고 있는 기업이 JYP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차라는 기업이 이미 예명도 정해져 있고 관련했을 때 타겟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에서 수요가 그러니까 관심도가 확인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북미 쪽에서 긍정적으로 대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JYP가 매니지먼트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그러니까 비차라는 기업을 담당하는 매니지먼트가 트와이스를 담당하던 본부입니다. 그런데 트와이스가 지금 북미 쪽에서 굉장히 월드 투어라든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마케팅 능력을 살려서 비차라는 기업도 미국 쪽에서 좀 대중성이 있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JYP 엔터의 비차라는 아티스트가 흥행을 할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JYP까지 꼽아봤습니다. 하반기 특히 연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모멘텀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꼭 눈여겨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계 아이돌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